안녕하세요. 창업기업의 사업 전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식품 기업의 사업 전략 사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식품 기업의 사업 전략 사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업 기업의 사업 전략이다라는 것은 창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어,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략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BCG 모델을 통해서 제품을 결정하고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들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술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어떤 제품, 어떤 사업에 집중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술적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식품 제조 창업 기업의 사업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의 사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기업들은 크게 보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가정 편의식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 제품들 또는 면류, 그다음에 기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이커리, 떡, 뭐 수산 가공, 조미김, 란 가공, 묵류, 김치장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고 생선목 또는 냉동 제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흔히 식품 제조기업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또는 창업기업이 식품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다루는 보편적인 아이템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할 거냐. 특히 식품산업은 약간 진입하기가 즉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산업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품은 다른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전자나 아니면은 석유화학하고 다르게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식품 제조 쪽으로 또는 식품으로 창업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자원이나 생산적 자원이나 인력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성과가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제품들을 다루는 창업 기업의 식품 CEO다라고 보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팅 디렉터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올릴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이 시장에서의 매출액 구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 그 회사의 단위별로 제품 단위별로 매출액을 조사할 수 있고 또는 그 제품의 시장 성장률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특히 창업 기업인 경우에는 경쟁사의 정보나 경쟁사의 매출 또는 우리가 시작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시장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조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이 가지수가 여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한 10개 또는 20개, 많게는 100개, 더 많게는 수백 개로 제품이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품도 많은데 경쟁사도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시장 성장률까지 반영을 한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제품이나 아니면은 시장 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끔 해주는 방법을 사업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 전략은 사업 전술하고는 달라서 방향성이나 특정 제품을 결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델로는 BCG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한 10가지가 넘는 식품 기업의 제품들을 단순히 X축에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나타내주고 Y축은 시장 성장률, 즉 몇 프로 성장을 하고 있냐로 나타내 준 다음에 그 제품의 우리 회사의 볼륨을 원의 직경으로 해서 하나의 제품을 한 개의 원으로 표시해 주면은 아까 표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던 제품들이 요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은 프로블럼 차일드, 스타, 캐시카우, 도구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창업 기업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좌측편에 있는 스타 부분에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프롬블럼 차일드 영역에 제품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도구군에도 제품이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 몇 개가 되는 제품을 표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프로블럼 차일드, 스타, 캐시카우, 도구로 나눠서 매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을 원의 직경으로, 그리고 제품군들을 또는 사업군들을 원의 표시로 나타나게 되면은 냉장 쇠고기가 매출이 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또는 바닷가재가 시장 성장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 제품이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은 우리로서는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블럼 차일드나 캐시카우, 스타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플랜을 짜게 되면은, 플랜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가재나 뭐 유가공이나 어떤 제품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려놓은 BCG 모델을 가지고 냉장 쇠고기를 스타로 가져온 데 집중할 거냐, 바닷가재를 스타로 가져온 데 집중할 거냐, 가리비를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려고 집중할 거냐, 아니면은 요 도구군에 있는 돼지고기, 뭐 채소, 기자재, 일식자재 이런 것들을 유지할 거냐, 퇴출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에 시각적으로 용이하고, 이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넘버원 품목인 냉장 쇠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물량 거래처를 추가 확보한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리비는 1차 전략 육성 품목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산지 제품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이 제품은 2차 전략 육성 품목으로 향후 문제아로 육성 추진하기 위해서 빅브랜드로 육성한다. 유지 품목은 4개로 잡는데 품목 4개의 유지군을 활용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인다. 그리고 퇴출 품목은 저수익성 이런 비관적 품목들로 최소가 결정이 되고 그거를 저수익성 제품 나눈다. 이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식품 기업의 제품군들을 봤을 때는 한 10개에서 15가지 제품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였지만은 지금은 그 많은 제품군들이 넘버원 품목의 육성 품목, 또는 전략 육성 품목, 또는 유지 품목, 또는 퇴출 품목으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제품군에 대해서 아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성, 유지, 철수 전략들을 결정할 수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프로블럼 차일드인 제품을 스타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압도적인 매출 차이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께 프로블럼 차일드나 도구에 추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단 냉장 쇠고기 성장 부분은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잡을 수 있고, 신규 사업 전략이나 품목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표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제품들을 BCG 모델로 구분해 놓고 그것을 각각 사업 단위 전략으로 육성, 유지, 수확, 철수로 나눠 놓고 나면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는 비경쟁적인 비용 구조를 가진 사업 단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최소 과일류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타 회사의 OEM을 받거나 아니면 자회사의 제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례로 본 식품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자동차나 뭐 전자나 아니면은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컨택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사업이나 제품이 많다 보면은 이 많은 사업이나 제품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CG 모델을 통해서 프로블럼 차일드군, 스타군, 캐시카우군, 도구군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프로블럼 차일드군을 스타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결정할 거냐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 모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사업 같이 아이템이 많은 경우에 어디다 집중을 하는 거냐, 어떤 제품에 집중을 하는 거냐에 대한 전략이 명확해야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